저는 올해 27, 강성욱입니다. 어릴 때 아버지의 폭력과 외도로 부모님이 이혼 후 마음의 벽을 쌓고 살아왔죠. 그런 제가 41인 새엄마와 여보자기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엄마를 배신하는 것만 같아 그녀를 밀어만 내던 저는 젊고 예쁜 새엄마와 비로소 사랑을 나누면서 인생의 활력소가 생긴 기분입니다. 물컹하고 부드러운 새엄마의 그곳이 제게 닿던 그날 짜릿한 전율이 느껴졌어요. 콧소리를 내며 우리 단둘이 있을 때는 여보라고 부르면 안 되냐는 새엄마.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과연 그날 밤 두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사연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인생이 뒤집힌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릴 적 엄마와 아빠가 갈라졌던 그날을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부엌 구석에서 엄마가 울고 있었고 아빠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외투만 챙겨나가던 뒷모습만 남았죠. 저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너무 일찍 알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새엄마를 집에 들였던 건 고3 때였습니다. 30 후반쯤 되어 보였고 차분한 눈매의 조용한 사람이었죠. 아빠보다 훨씬 젊고 예뻤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현관을 열자 낯선 구두가 보였고 아빠가 민영 씨야, 인사해. 라고 말하자마자 심장은 내려앉았습니다. 엄마가 떠난 자리엔 먼지가 가라앉지도 않았는데 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꼴이었으니까요. 새엄마는 억지 웃음이 아닌 정말 진심처럼 보이는 미소를 지으며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성우가 잘 부탁해.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을 잡는 순간 마치 엄마를 배신하는 기분이 들었죠. 그래서 그 손을 스치듯 잡고 금세 빼버렸습니다. 그때 새엄마의 잠깐 굳었던 표정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멀어졌습니다. 제가 다가가면 안 될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 후로 저는 새엄마를 철저히 피했습니다. 식탁에서 눈이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고 집에 들어오면 방으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아빠는 새엄마에게 무심했고 새엄마는 그런 아빠 옆에서 존재를 최소화하며 조용히 살았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더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죠. 좋은 사람이란 걸 알아버리면 제가 더 이상 미워할 이유를 잃어버릴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 사실만큼은 그때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민영은 새엄마라는 이름보다 훨씬 더 섬세한 사람이라는 것. 부엌에서 조용히 차를 따르는 손, 아빠에게 상처받고도 아무 내색하지 않는 어깨선, 무언가를 삼키듯 홀로 한숨을 내쉬는 모습. 저는 그 모든 걸 못 본 척하며 마음을 더 굳게 닫았습니다. 그게 우리 둘 사이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세상 일은 늘 제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그해 겨울, 저는 새엄마가 혼자 욕실 바닥에 주저앉아 작게 울고 있는 모습을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안에서 조용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화장실 앞에서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빠는 아직 집에 없었고 집안은 정적만 가득했죠. 문틈 아래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이 이상해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수건으로 입을 막은 채 울음을 참는 민영아니 새엄마의 떨린 숨을. 제 심장이 순간적으로 쿡 하고 찔렸습니다. 익숙한 울음이었어요. 어릴 적 엄마가 아빠 때문에 울던 밤의 숨소리와 너무 비슷했습니다. 저는 문을 살짝 두드렸죠. 새엄마 괜찮아요? 반응이 없자 조심스레 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새엄마는 젖은 머리로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고 샤워가운 끝단이 축 늘어진 채 어깨가 크게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친 순간 새엄마가 놀란 듯 입술을 떨었습니다. 성우가 들어오면 어떡해. 목소리는 낮았지만 울음을 누르느라 떨리는 호흡이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그 모습은 제가 그동안 피해왔던 새엄마가 아니라 어디에도 기대지 못해 무너진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시선을 돌리려 했지만 새엄마의 가운 사이로 드러난 젖은 쇄골과 떨리는 숨결이 눈에 박혀 쉽게 고개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죠. 새엄마는 천천히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성우가 너까지나 피하면 난 정말 갈 데가 없어. 그 말은 제 방어선을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새엄마가 움찔하며 몸을 끌어안았지만 그 움직임조차 위태롭게 보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새엄마 왜 혼자 이러고 있어요?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낮고 거칠었습니다. 새엄마는 제 손등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자신의 손을 겹쳐 놓았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손이 제 손바닥을 스치는 순간 심장이 거세게 뛰었습니다. 너무 가까웠습니다. 조금만 더 다가가면 선을 넘게 될 거리였습니다. 새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우가 너한테만은 약해지고 싶지 않았는데. 그 말은 거의 숨에 가까웠고 그 숨이 제 턱 아래에서 직접 느껴지는 거리였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멀어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새엄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슬아슬할 정도로 뜨겁고 위험했죠. 이건 분명히 슬픔의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디까지가 가까움이고 어디부터가 금기인지 경계가 흐려지기 시작했다는 걸. 그날 이후 저는 새엄마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시선이 자꾸 따라갔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할 때, 공방으로 나갈 준비를 할 때, 머리를 묶어 올리며 목덜미를 드러낼 때, 다시는 보지 못할 줄 알았던 그 취약한 모습이 계속 겹쳐 보였죠. 며칠 뒤 새엄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성우가 이번 주에 공방 좀 도와줄 수 있어? 저는 이유도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엄마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이 왜 그렇게 마음을 자극하는지 저도 이해할 수 없었죠. 공방 안은 따뜻한 오븐 열기와 달콤한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새엄마는 앞치마를 두른 채 케이크 반죽을 치대고 있었고 손목이 얇게 떨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새엄마는 반죽 위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성우가 이거 좀 잡아줄래? 저는 뒤에서 다가가 반죽 그릇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새엄마가 살짝 뒤로 물러났는데 그 어깨가 제 가슴에 아주 미세하게 스쳤습니다.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새엄마의 몸이 살짝 굳더니 천천히 다시 움직였습니다. 가볍게 스친 그 한 번의 접촉이 둘 사이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새엄마가 낮게 말했습니다. 성우가 미안. 너무 가까웠지. 하지만 그 말투가 정말 미안해서인지 아니면 더 가까워지는 걸 두려워해서인지 저는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똑같았습니다. 멀어져야 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도망칠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새엄마가 다시 반죽을 만지다 갑자기 손등을 찌푸리며 움찔했습니다. 오븐 열기 때문인지 손가락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손을 잡아 올렸습니다. 새엄마 괜찮아요? 제 손 안에서 새엄마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너무 가까웠습니다. 서로의 숨결이 손등 위로 떨어질 정도로. 새엄마가 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성우가 너 손 따뜻하다. 그 말은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온도로 들렸습니다. 저는 새엄마의 손을 천천히 풀어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새엄마가 제 손목을 아주 약하게 잡아 놓지 않았습니다. 마치 잠깐이라도 더 닿아있고 싶은 사람처럼. 성우가. 새엄마의 목소리가 아주 낮아졌습니다. 너 왜 이렇게 잘해줘? 저는 대답 대신 새엄마를 마주봤습니다. 새엄마의 눈동자는 흔들렸고 두 볼은 열기로 붉어져 있었습니다.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도움도 그냥 사고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너무 가까워졌고 그 가까움이 분명히 위험의 온도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새엄마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우가 너 그러면 나 진짜 무너지잖아. 그 말이 제 숨을 완전히 멎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계선 위에 두 발을 올려둔 채 아슬아슬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걸 둘 다 너무 선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공방 일을 도와주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빠는 또 연락도 없이 집을 비웠습니다. 방 안은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문틈 아래로 은은한 조명이 새어나와 제가 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사람은 새엄마였습니다. 긴 머리가 어깨에 흐트러져 내려왔고 의자 한쪽에 팔꿈치를 기대고 있었습니다. 그림자에 반씩 가려진 얼굴은 낮에 공방에서 보던 표정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새엄마가 술잔을 들고 말했습니다. 성우가 잠깐만 와봐. 반말이었지만 그 말은 명령도 부탁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외로움이 길어져 나온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앉았습니다. 새엄마가 제 옆으로 몸을 약간 틀었습니다. 그 움직임 하나만으로도 소파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아빠 또 안 들어오지? 새엄마의 목소리는 낮고 조금 갈라져 있었습니다. 또요? 제가 대답하자 새엄마는 허탈한 웃음을 짓더니 술잔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성우가 나 왜 이렇게 바보 같지? 가느다란 목선이 떨렸습니다. 저는 무슨 말로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조심스럽게 새엄마 잘못한 거 없어요. 라는 말만 겨우 내뱉었죠. 그때였습니다. 새엄마가 갑자기 고개를 들더니 제 눈을 깊게 들여다봤습니다. 그 시선엔 울음도 분노도 아니고 아주 오래 참아온 마음이 있었습니다. 성우가 새엄마의 목소리가 한 단계 더 낮아졌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다정해?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새엄마가 손을 뻗어 제 손등을 아주 가볍게 눌렀습니다. 그 압력은 손끝만 닿은 수준이었지만 전신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러면 나 진짜 무너진다니까. 그 말은 거의 속삭임이었습니다. 제 손등 위로 새엄마의 손바닥 온기가 서서히 스며드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손을 뿌리쳐야 한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새엄마는 제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치도 떼지 못한 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촉촉했고 입술이 흔들릴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성우가 새엄마가 제 이름을 다시 부르는 순간 그 목소리는 단순한 부름이 아니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부탁을 눌러 삼키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새엄마 그러지 마요. 새엄마는 작게 웃었습니다. 울다 지친 사람이 마지막 힘으로 짓는 너무나 위험한 웃음. 그래 하지 말아야지. 너도 나도 알지 어디까지가 선인지. 그 말과 동시에 새엄마는 제 손에서 천천히 손을 뗐습니다. 하지만 떼어진 자리가 더 뜨겁게 아려왔습니다. 그거 하나로도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선을 지켰지만 그 선이 얼마나 얇은지 조금만 손이 미끄러져도 모든 게 무너질 거라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아마 시간 문제라는 것도. 그날 이후 새엄마와 저 사이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멀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조금만 스쳐도 분위기가 흔들렸습니다. 주말에 새엄마가 말했습니다. 성우가 공방 새 메뉴 좀 도와줄래? 저는 이유도 묻지 않고 따라갔습니다. 오븐 열기 때문에 습기가 올라 숨을 들이쉬는 것만으로도 뜨거웠습니다. 새엄마는 반죽을 저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자꾸 손이 떨려 집중이 안 돼. 저는 뒤에서 다가가 그릇이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새엄마의 등이 제 가슴에 아주 미세하게 닿았습니다. 둘 다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성우가 새엄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마에 맺힌 땀, 가늘게 떨리는 숨결. 너 일부러 이렇게 가까이 있는 거야? 저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새엄마가 흔들려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새엄마는 고개를 조금 숙이며 말했습니다. 나 요즘 너무 이상해. 손을 씻으려 돌아서던 새엄마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우가 내가 이렇게 가까이 오면 나 정말. 말이 끝나기도 전에 새엄마가 균형을 잃고 앞으로 휘청거렸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허리를 잡아 안정시켰습니다. 그 순간 새엄마의 팔이 제 목을 스치고 뜨거운 숨이 바로 턱 아래에서 떨렸습니다. 새엄마의 숨결이 피부를 스치며 흘렀습니다. 새엄마 괜찮으십니까? 제가 낮게 묻자 새엄마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성우가 내가 이렇게 다정하면. 새엄마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나 선 못 지킬까봐 무섭다. 그 말로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는 아직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넘어지기 직전의 자리까지 온 상태였습니다. 강원도 리조트 행사 당일 새엄마는 평소보다 훨씬 차분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작은 파동이 계속 일렁였습니다.
직원이 갑자기 병가를 내며 공방 인력이 비자 새엄마는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성우가 너밖에 없다. 같이 가줄 수 있지?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가겠습니다. 새엄마 혼자 두면 더 걱정됩니다. 그 말에 새엄마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한참 고민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가 강원도 산길에 들어섰을 때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리조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일정이 대부분 취소됐고 직원은 미안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방이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새엄마는 얼어붙은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말없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거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방문을 닫자 폭우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새엄마는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닦으며 말했습니다. 성우가 이런 상황, 너도 불편하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불편한 건 새엄마가 더 힘들까 봐 그게 걱정입니다. 새엄마는 수건을 쥔 손을 내려놓고 천천히 저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눈빛이 너무 가까웠습니다. 조금만 더 다가오면 숨결이 닿을 거리였습니다. 성우가, 새엄마가 낮게 부르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위험하게 다정해? 저는 한 발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새엄마는 제 앞에서 멈춰 섰고 젖은 머리카락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제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새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기서 나 혼자였으면 더 무서웠을 거야. 그 말은 부탁도 고백도 아닌 무너짐 직전의 한숨 같은 속삭임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새엄마의 어깨에 수건을 걸쳐주었습니다. 그 순간 새엄마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성우가 불러놓고도 이어지는 말을 삼키는 표정이 너무나 솔직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가 그칠 때까지 둘 중 한 명이 먼저 멀어지지 않으면 정말로 선을 잃게 될 것이라는 걸 둘 다 정확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폭우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리조트의 조명은 낮고 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 때문인지 새엄마의 표정도 낮과는 달리 어딘가 더 흐릿하고 더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새엄마는 작은 테이블에 앉아 물 한 잔을 들고 있었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머리는 좀 말랐습니까? 새엄마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시선이 제 얼굴을 따라오다 입술 언저리에서 아주 미세하게 멈췄습니다. 성우가 한동안 부르지 않던 목소리였습니다. 숨을 내쉬듯 삼키듯 감정이 뒤섞인 낮고 뜨거운 울림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멀어져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발끝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새엄마는 수건을 손에서 놓아버리고 두 손을 무릎 위에 포개었습니다. 그 모습이 저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성우가 너. 새엄마는 말을 맺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끝이 흔들렸습니다. 왜 자꾸 나한테 이렇게 해? 눈을 피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새엄마가 너무 혼자 버티니까 그렇습니다. 새엄마는 제 눈을 깊게 바라봤습니다. 그 눈엔 두 가지가 동시에 있었습니다. 두려움 그리고 숨기지 못한 끌림. 새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지금 너무 약해. 내가 조금만 더 다가오면 나. 저는 손을 뻗었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나 새엄마가 제 손목을 잡아 올렸습니다. 성우가, 나 지금 선 안 넘을 자신이 없어. 둘 사이 남은 거리는 겨우 수십 센티. 새엄마의 숨이 제 목 아래에 닿았습니다. 그 뜨거운 숨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새엄마 이러지 마요. 그러자 새엄마는 울지도 웃지도 못하는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도 알아. 하지만 너한테는 자꾸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밤이 길어질수록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선은 점점 더 희미해지고 있다는 것을. 비는 새벽 내내 그치지 않았습니다. 리조트 창밖으로 희미한 빛이 번질 때까지 저와 새엄마는 서로를 바라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새엄마의 손은 아직 제 손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은 밤보다 더 솔직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빼려 했지만 새엄마가 아주 미세한 힘으로 붙잡았습니다. 성우가 이름을 부르는 새엄마의 목소리는
밤보다 낮았고 낮보다 더 위태로웠습니다. 나 오늘 내가 없었으면 무너졌을 거야.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새엄마가 혼자 울지 않도록 그게 다였습니다. 그 말에 새엄마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서로의 심장 소리가 묘하게 겹쳐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새엄마는 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아주 작은 거리. 조금만 더 움직이면 정말 모든 경계가 무너지는 거리였습니다. 성우가. 새엄마는 떨리는 숨을 토했습니다. 너한테 기댄 게 잘못일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그 대답이 새엄마를 흔들었습니다. 새엄마가 제 어깨에 이마를 살짝 기댔습니다. 피부에 닿는 그 온도가 온몸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가면 우리 둘 다 돌아가기 힘들어질까봐 무서워. 그래도 새엄마를 혼자 두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에 새엄마는 제 옷깃을 꽉 쥐었습니다. 그 순간 새엄마의 물컹한 거기가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팔을 타고 전해지는 새엄마의 그건 한없이 부드러운 느낌이었습니다. 야릇한 그 기분을 오롯이 느끼고 있자니 몸에서 반응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커져버린 걸 들키지 않으려고 엉덩이를 살짝 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엄마가 더 가까이 다가오면서 결국 부풀어 오른 걸 들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성우가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더니 저를 원한다는 듯 제 눈을 응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빛을 본 순간 저는 그만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커질 대로 커져버린 그 녀석과 함께 새엄마에게 덤벼들었죠. 새엄마는 기다렸다는 듯 콧소리를 내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단둘이만 있을 땐 여보라고 부르면 안 되냐고 제 귀에다 대고 말이죠. 그 말이 저를 더 아찔하게 자극해왔습니다. 결국 제 품에 안게 된 새엄마는 엄청 적극적인 여자였습니다. 여우같이 애교를 부려가며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어버렸거든요. 여보 지금 너무 좋아. 같은 말을 사랑을 나누는 도중에 외쳐대며 교태를 부려대기도 했습니다. 무아지경에 빠져버린 얼굴로 환희에 가득 찬 새엄마를 보며 저는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이지 태어나 최고로 아찔한 연애였어요. 사랑을 나눈 후 새엄마는 말했죠. 고맙다 성우가. 새엄마의 미소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전 비가 잦아들었습니다. 새엄마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돌아가자. 그리고 천천히 생각하자.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맞는 건지.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것. 사연 좋아하는 사연 아주